갱년기 우울증으로 죽고 싶었던 제가 지금은 월 1,000만 원 버는 베이킹 사업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박미선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남편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2년 전 정말 끔찍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만든 수제 쿠키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인생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2년 전 제가 52세였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리가 불규칙해졌어요. 한 달에 2번 오기도 하고 석 달 동안 안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몸의 변화였어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홍조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찾아왔어요. 특히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홍조가 오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선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온몸에 땀이 흠뻑 날 정도로 더워져서 깨는 거예요. 잠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려고 하면 이번에는 추워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미선아,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밤에 자꾸 뒤척이니까 나도 잠이 안 와. 좀 조용히 자면 안 돼? 남편도 이해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게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요. 더 힘든 건 감정의 변화였어요.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갑자기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네. 엄마 요즘 좀 이상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가족들도 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기억력도 나빠졌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마트에 가서도 뭘 사려고 왔는지 까먹곤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6개월 정도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것 같네요.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 보시죠.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드디어 뭔지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체중이 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10kg가 쪘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도 부었고 몸매도 완전히 달라졌고. 미선아, 요즘 너무 살쪘는데 운동 좀 하지 그래? 예전에 입던 옷들 다 안 맞잖아. 새로 사야겠네. 남편의 말이 상처가 됐어요. 제가 아파서 이런 건데 이해해 주기보다는 외모 지적만 하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친구 엄마들은 다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았어? 학교 행사 때 엄마가 오면 좀 창피해. 제 자식이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키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 무렵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선아, 너 요즘 너무 늙어 보이는데 괜찮아?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렇고, 자기 관리 좀 해야지. 친구들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혹시 우울증인가 싶어서 정신과도 가봤어요. 정신과 의사 갱년기 우울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해 드리기요.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우울감을 경험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더 살이 쪘어요. 그러던 중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선아, 너 요즘 너무 예전 같지 않아.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대화도 재미없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집에 오는 게 즐겁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남편 폰을 보게 됐는데 동료와 카톡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형님,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아, 우리 마누라가 갱년기인지 뭔지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예전에는 그래도 예쁘고 활발했는데 지금은 정말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요즘 회식도 자주 나가고 있어. 제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야,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다시 살아보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갱년기 극복법, 갱년기 우울증 치료법. 이런 걸 밤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갱년기 여성을 위한 베이킹 치료라는 글이었어요. 베이킹이 갱년기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는 행위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이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베이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요리는 25년 동안 해왔지만 베이킹은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하지만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마트에 가서 베이킹 재료들을 샀어요. 밀가루, 설탕, 버터, 달걀. 기본적인 것들만요. 그리고 유튜브로 초보자용 쿠키 만드는 법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반죽이 너무 질어서 모양도 안 나오고 오븐에서 태워 먹었어요. 미선아, 이거 뭐야? 냄새가 이상한데. 가족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또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 실패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쿠키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남편 미선아, 재료값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사 먹자. 그래도 저는 계속했어요. 이상하게 반죽을 치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2주차에 드디어 첫 번째 성공작이 나왔어요. 모양은 좀 삐뚤삐뚤했지만 먹을 만한 쿠키가 나온 거예요. 혼자 먹어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나니까 제법 괜찮은 쿠키들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베이킹을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갱년기 증상이나 우울한 감정들이 잠시 잊혀지는 거였어요. 2개월 차에는 마들렌, 스콘, 머핀까지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취미로 하는 거야 좋은데 너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상처가 되기는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 이웃 김 씨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만든 쿠키를 대접했어요. 미선 씨,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 정말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재료도 좋은 걸 쓴 것 같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미선 씨, 혹시 우리 아이 생일 때 쿠키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돈 드릴게요. 김 씨가 돈을 주고 주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돈을 받고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기로 했어요. 아이 생일 파티용 쿠키 50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모양도 만들고. 파티 다음날 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 씨,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다른 엄마들이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 미선 씨가 만든 거라고 했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왔어요. 김 씨 친구분이 아이 돌잔치용 쿠키를 주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한 번에 2-3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점점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3개월 차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때부터 남편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요즘 베이킹으로 용돈벌이 하는구나. 생각보다 괜찮네. 취미로 시작한 게 돈벌이가 되다니. 하지만 여전히 대단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주문이 정말 많아졌어요. 아이 생일 파티, 돌잔치, 회사 행사. 다양한 주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쿠키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미선이네 수제 쿠키라는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팔로워가 10명도 안 됐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베이킹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갱년기 증상은 여전히 있었지만 우울한 감정이 많이 나아졌어요.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고객들이 만족해하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게 됐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미선아, 50만 원이면 꽤 괜찮은데? 부업으로 이 정도면 대단하네. 혹시 사업으로 키워볼 생각은 없어? 갑자기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1년 반이 지날 무렵 정말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에서 회사 행사용 쿠키 500개를 주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단가도 좋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죽도록 만들었어요. 남편도 처음으로 도와줬어요. 미선아, 포장은 내가 도와줄게.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그 주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나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매월 정기 주문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월 100만 원 규모의 정기 주문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사업자 등록도 하고 주방 시설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미선아,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내가 마케팅 쪽 도와줄까?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블로그 마케팅도 해야겠어. 이제는 남편이 제 일을 진짜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들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가 쿠키 사업한다고. 친구들이 다 맛보고 싶다고 해. 엄마 대단해. 예전에는 창피해한다던 아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월 매출이 500만 원 정도 나와요. 순이익으로는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직원도 1명 고용했어요. 동네 아주머니인데 정말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호르몬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우울감은 거의 사라졌어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8kg 빠졌어요. 매일 주방에서 서서 일하다 보니까 운동 효과도 있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폭식도 안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예전에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고객들의 반응도 정말 좋아요. 미선님 쿠키 먹으면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 나요. 시중 제품보다 훨씬 맛있어요. 재료를 정말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아요. 미선님 쿠키는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항상 감사해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갱년기 극복 베이킹 일지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저와 비슷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저도 갱년기로 너무 힘든데 용기가 나네요. 미선님 보니까 나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갱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구나 깨달았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의미 있는 일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베이킹 클래스도 열고 있어요. 월 2회 정도 우리 집에서 소규모로 하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오세요. 선생님, 저도 갱년기로 힘들었는데 베이킹 배우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뭔가 만들어내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나중에 사업해보고 싶어요. 이분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남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미선아, 정말 대단해.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지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 보니까 갱년기 시기에 내가 너무 이해 부족이었던 것 같아.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일을 진짜 존중해줘요.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새로운 레시피 개발하느라 고생 많아.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대학 가면 창업 동아리 들어가서 엄마처럼 사업해보고 싶어. 엄마가 정말 멋있어. 힘든 시기를 이렇게 극복한 게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갱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저는 52세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경제적 독립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갱년기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베이킹을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다른 걸 시작하셔도 돼요. 그림, 글쓰기, 운동, 봉사활동. 뭐든지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베이킹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첫 번째 쿠키가 제대로 나왔을 때였어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고 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처럼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으로 괴로우시다면 꼭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호르몬 치료든 항우울제든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치료와 함께 뭔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5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들도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갱년기는 여성의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이 시기를 보내시고 이 시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저는 갱년기 덕분에 베이킹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역설적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갱년기도 그런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이 영상이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응원군이 되어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갱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만들어가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